대학 전공개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2022년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수학의 시대, 이걸 좀 내용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학을 들어가면서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 불행하게도 취업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시간과 돈을 상당히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것만큼 나한테 취업이라는 걸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 전공은 취업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대학 간판만 보고 들어왔다가 3학년, 4학년 때 복수 전공, 부전공 막 허덕이다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그냥 취준할 때 뻗어버리는 분들 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금융권 취업 강의를 하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는 수학, 통계 안 되면은 은행에서 안 뽑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금융권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 대학의 전공들, 이제는 뭐 공대 나온 분들도 금융권 가는 분들 당연히 많고요. 뭐 심지어는 자연 계열이라던가 경상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예전부터 원래 상당히 가고 싶은 회사가 바로 금융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채용 공고를 보면은요.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짝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채용 공고에 IT 전공, 수학 전공, 통계 전공, 소비자 전공, 산업공학, 경영정보 우대하겠다. 아예 대놓고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써놓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선발하는 입장에서 저쪽 전공학 좀 하는 애들이 그래도 좀 들어오면 우리 은행에서 일 잘하지 않아? 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채용 공고에 저렇게 써놓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은행들을 완전히 휩쓸고 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 그러니까 DX 역량이라고 하는데 DX 역량을 가진 사람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바로 수학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자, 금융권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은행 다 뭘로 가요? 요즘 다 모바일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의 IT, 수학적인 베이스를 빼고는요,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아예 저런 전공들을 선호한다라고 대놓고 이제 채용 공고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은행이 어떤 곳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가장 보수적인 조직에서도 이제는 대놓고 저쪽 전공을 선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약간 반칙 같지만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을 할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을 딱 하는 게 옛날에는 비인기 학과였지만 이제는 뭐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전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재학 중인 분들은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요. 그래서 자, 20학번, 21학번 아직 대학 생활을 조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이나 협업작업 능력에 대한 역량이 기존 직원들보다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러한 예측을 넘어서려면요. 기업에서 선호하고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대학 생활에서 그거를 쌓아두셔야 당연히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서 졸업을 이수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려면 140학점 이수를 해야 되죠. 자, 그 안에는 뭐 전공, 교양, 뭐 여러 가지 이 교과들을 듣는데 예전에는 없던 뭐 봉사활동을 하면 점수를 준다거나 기업에서 인턴을 하면 학점을 더 얹어준다거나 자, 이런 식의 학점을 더 주는 이런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140학점을 이수하는데 복수전공, 부전공을 뭐 필수적으로 선택을 뭐 하는 게 일단은 140학점 채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도 최근엔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 없이도 졸업을 하는 학생들도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좀 더 수업을 들어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차피 전공 학점을 다 듣고 나서 교양을 맥시멈으로 들어도 졸업 학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남는 학점 뭐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얘기 드린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학점 중에서요. 통계와 관련된 과목이라던가 또는 수학 그리고 회계와 관련된 교과목을 들어보신다 그러면요. 뭐 복수전공, 부전공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강을 하고 자격증을 갖춰놓는 계획을 가져두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통계학과 없는데요. 찾아보세요. 소비자학과. 여기 사실상 다 통계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요. 통계, 수학, 회계와 관련된 전공을 들을 수가 있고요. 뭐 전산회계라던가 또는 세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나
비교과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통계 수학 같은 걸 해갖고 뭐 빅데이터 기사 자격이라던가 아니면은 해당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에서 인증하는 이런 자격과정, 교육과정 이런 거 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대학 때 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두신다고 하면은요, 제가 볼 때 나중에 취업할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 전공을 우리가 고를 때 수학이 싫어서 저는 이 전공 왔어요. 진짜 얘기 많이 듣거든요. 뭐 근데 조금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여러분들 대학 전공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짚어드린 부분 생각을 해서 뭐 진학을 하거나 대학 생활을 할 때 조금 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학점 이수를 해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정이었습니다.